안녕하십니까. 건넌 명품 변호사의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기다리셨죠? 몇 주 동안, 한 2주 동안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스토아적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든지, 대학교 때 철학개론을 배우셨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스토아 철학은 쾌락주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철학이라서 저는 부정적으로 이 스토아 철학을 봤었는데,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정신적 쾌락은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쾌락주의라는 표현은 스토아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쾌락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야. 근데 좀 안 맞잖아요. 쾌락은 왠지 흥분돼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함? 이거는 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토아 철학에 대한 그 기존 교과서의 내용이 그런 표현은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행복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이란 뭐지?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를 하는 어떤 생활 방식,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낸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그 다음에 에픽테토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었어요. 세네카는 이제 변호사로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죠. 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의 철학은 뭐가 다를까요?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두 개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정심이고요. 하나는 미덕입니다. 미덕. 평정심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하냐 하는데, 이 책에 그래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수양하는 방법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 시각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빈곤 실천,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그 다음에 자기 용서,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수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이 2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내가 마음을 써봤자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평안하지 않겠죠.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걸 포기하든지 연기하든지 미루든지 받아들이든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이성으로 구분하는 건데, 그 이성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성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성적 능력을 키워야 돼요. 키우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5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그 능력을 키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 시각화라는 표현은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에서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우로 생각하고 있다가 안 나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얘기한 것이 당신 일주일만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별거 아니었네. 마음이 편안하죠. 이런 것처럼 부정적 시각화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정을 가정을 하고 자기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안 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건데,
뭐 그 다음에 빈곤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빈곤을 실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들 대부분이 잘난 사람들이고요. 당시의 권력자,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뭐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누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내가 돈을 잃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식한테 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지? 뭐 이러한 고민들을 막 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은 항상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 내려놓으면 돼요. 사실은. 이 빈곤의 실천 방법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 기간을 정해놓고 본인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해보는 거죠. 돈이 없는 생활, 배고픈 생활, 인정받지 못한 생활을 해보면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거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마음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정심이라는 이 스토아 철학의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그렇죠. 마음 편한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 내가 뭐 더할 게 없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미덕이에요. 미덕.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뭐 유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덕을 쌓아라. 덕이 있는 집에 뭐 경사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화라든가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미덕을 많이 쌓으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미덕이거든요. 그 미덕을 베풀면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급부로 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아 철학은 평정심과 미덕이라는 두 단어로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긴 한데요. 사실은 내용이 조금 번역이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번역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용 문구들 중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 아닌가. 더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스토아 철학을 얘기했던 분들이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어디서 찾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찾아가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생활 철학이 스토아 철학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현세를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라는 건 결국은 다음 세상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여부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스토아 철학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스토아 철학은 인기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더 많은 돈, 시간, 재산,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많이 가진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인간들이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지구는 황폐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적게 소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스토아적으로 살아갑시다에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한 어떤 그 논리 또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어떤 생활 방식으로 본인들의 행복을 다시 찾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